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플래티늄 프라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헬하우스가 위클리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저한테 보내주는데요. 그 독일 헬하우스에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늄이 굉장히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골드 프라이스 대비해서 그람당 기준가 골드 같은 경우는 한 74,000원, 75,000원대인데 플래티늄은 그람당 기준가가 34,000원, 35,000원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 보통 그 등급을 나눌 때 실버, 골드, 플래티늄 등급으로 VIP 분들의 어떤 프리미엄 뭐 카드를 구분한다거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플래티늄이 오히려 금보다 더 낮아진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향후 그 플래티늄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 다음에 투자 상품으로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차트는 독일에 본사가 있는 헬하우스, 본토 발음으로 헤리우스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헬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헬하우스에서 플래티늄에 대한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그 포캐스트는 그 상한가를 온스당 1,050달러로 보고 있고요. 낮은 가격은 이제 850달러 수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가는 온스당 905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레포트인지 한번 보죠. 그 백금 시장은 이제 그 현재 전 세계적인 그 신종 감염증 여파로 인해서 채굴량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잔여 기간은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 공급 과잉이고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쪽 촉매제, 특히 그 디젤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 디젤 자동차가 환경 규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폭스바겐에서의 이제 연비를 그 속이는 문제가 대두돼서 요즘은 가솔린 자동차가 많이 증가를 했고 팔라듐 가격이 상승한 그 영향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백금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주얼리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현저하게 수요가 현재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남아공의 백금 광산 대부분은 정년 및 재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 초 국가적인 그 록다운 3주간 이제 폐쇄 조치가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그 감염증 여파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요. 연말까지는 남아공의 그 노동 집약적인 재래식 광산은 80% 정도 가량 가동될 것이고 기계화되거나 하이브리드 광산은 90% 가동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광산 가동은 여전히 15% 감소할 것이고 모든 채굴 공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구리 광물하고 이제 아연 광물을 채굴하는 곳도 특히 이제 남미 지역은 그 감염증 여파 때문에 채굴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데 백금 광산도 마찬가지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2차 백금 공급은 올해 두 자릿수 비율의 하락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재활용, 자가 촉매제 감소와 더불어 2차 주얼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공급은 낮은 백금 가격으로 인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 이제 금협회에서 발간하는 소비 패턴을 전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앞전 방송에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금 투자에 그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주얼리라든지 산업재 수요에는 몰리지 않았습니다. 주얼리나 산업재 수요가 역대 최하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백금도 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소비자 지출 부족으로 올해 자동차 및 주얼리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자동차 수요는 전 세계적인 상업용 차량 판매 감소로 서유럽에서도 디젤 승용차 점유율이 더욱 감소하고 있고 전년 대비 28%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은 특히 이제 그 녹색 환경, 그 환경 규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유독 강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향후 디젤 승용차는 없어질 것 같고요. 가솔린 자동차도 어떤 특정 기간에 소멸되고 수소차와 전기 자동차가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트럭인가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 유럽으로 수출하였던 이유도 발빠르게 유럽 국가들이 그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약세가 이끈 주얼리 수요는 1992년 이후 연간 수요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의 4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주얼리와 같은 생필수품이 아닌 물건은 소비 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고 구매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등에서 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돈 풀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유 자금이 있어야 주얼리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자금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얼리 투자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팬데믹의 충격으로 중국에서는 많은 화학 공장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화학 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촉매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비가 되는데 화학 공장은 유해 물질을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유해 물질에 배출하는 곳에 백금 촉매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석유 화학 공업 단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생산량 확장이 둔화가 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백금 소비를 약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지역의 유리 제조 시설과 정유 공장의 생산량도 감소했다. 자, 여기서 유리 제조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리물을 유리를 녹이지 않습니까? 그럼 유리물이 뇌와 벽돌을 통해서 흘러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뇌와 벽돌 안쪽에 유리물이 닿는 부분에 백금으로 에워싸는 공정을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뇌와 벽돌의 내구성을 높이고 공장 유틸리티의 어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플래티늄이나 로디움 합금제를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보호제 역할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유공장 유해물질 그 차단용으로 백금 촉매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플래티늄은 금과 팔라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원수당 1000불 이상의 큰 폭의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라는 부분,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올해 플래티늄 ETF 보유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투자 없는 플래티늄에 대한 기본 전망은 여전히 안 좋다. 그 다음에 가격대는 2020년 말까지 온수당 850달러 미니멈, 최대 맥스 1050달러까지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트렌드를 놓고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요 설명 끝나고 전체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실버나 골드 트렌드와 비교했을 때 거의 플래티늄은 800불에서 한 1100불 사이에 미세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 등락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제조업에 들어가는 촉매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이 전 세계 감염병이 소멸했을 때 전 세계 이제 경기 침체가 반전이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플래티늄은 앞으로 촉매제라든지 수소 자동차라든지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 투자 상품으로서는 제가 많은 그 실물 투자 설명을 드렸을 때 플래티늄, 실버, 골드 순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역대 그래프를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래티늄입니다. 가장 고점을 보였던 게 온스당 2156달러까지 보였었고요. 한번 또 급락을 했죠. 그 2008년도에 800불이 안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금과 플래티늄이 1차 역전이 되고요. 거의 2012년쯤 해서 2차 역전이 돼서 지금 금보다는 굉장히 더 벌어진, 더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플래티늄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미세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만
전 세계 그 감염증 여파가 좀 회복이 되면,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면 플래티늄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플래티늄, 실버, 골드에 실물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플래티늄에 한 20%, 그 다음에 실버에 30%, 나머지는 골드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세 개의 어떤 기금속 그 구조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플래티늄이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실 때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9월 3일 4시 22분 오후죠. 현재 그 플래티늄 판매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한량이 37.5g 같은 경우에 161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중량의 골드는 324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거의 절반 가격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플래티늄은 융점이 골드의 2배 정도 됩니다. 한 2000도까지고요. 가공하는 데 있어서 2배로 힘든 금속이기 때문에 주얼리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동중량의 금 주얼리보다, 골드 주얼리보다 그 가공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티늄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고 골드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인 플래티늄바, 백금바도 골드바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다 라는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한량이 37.5g하고 100g만 지금 현재 투자 상품으로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찾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00g 같은 경우는 422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동중량이 858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 가격에 플래티늄 바가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